네, 3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최근에 리플이 조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0.73달러 위에서 딱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살짝 꼬라박았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 위로 좀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XRP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긴 한데 단기간 목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물려있는 홀더분들의 입장이라면 사실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일단 지금도 0.7달러 돌파 지지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0.67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지지만 잘 확인해주면 0.74달러 이후에 0.85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를 향해 가겠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 후퇴를 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0.62달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 그런데 0.62달러 부근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대칭 삼각 패턴 꼭지점 돌파, 이 저항 돌파 구간이 해당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 밑으로 다시 빠지지는 시장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아주 급격하게 조정을 받지 않는 한 단기간에 0.62달러 이 돌파 지지를 해준 트렌드 저항 라인 밑으로 다시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의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나마 지금 조금 꼬라박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저항선에 대한 돌파 지지 라인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오랫동안 XRP에 물려 계셨던 분들, 이제 막 수익권으로 접어 들으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XRP를 과연 계속 더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홀딩했다가 이제 막 양전했는데 여기서 수익화하고 나가기엔 좀 너무 아깝고, 특히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과 유틸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1등 종목인데 이걸 지금 나가기에는 아쉬울 것 같고, 그런데 또 계속 들고 있자니 또 한번 꼬라박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던져야 되나? 던지더라도 수익하면 그래도 던지는 게 수익은 익절은 언제나 오른 거라고 하는데 홀딩해야 되나? 이러다 또 꼬라박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소송 결과 잘못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글로벌로 봤을 때도 XRP는 정말 끝판왕으로 이제 불리는 종목이고, 워낙 소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워낙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고, 그때부터 이미 실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을 대입시켜서 적용시켜서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소송 리스크만 아니었으면 사실 거의 이더리움 수준으로 같이 갔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혁신 기술을 이미 입증을 했고 기술적인 평가가 글로벌하게 끝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소송 리스크라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이 글로벌하게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약식재판 판결이 어쨌든 절반의 승리지만 사실상 유리한 지점은 리플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정식 재판, 1심 재판에 대한 승소 가능성, 그 기대감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고 어쨌든 가능성인 상황,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짚어볼 내용들을 한번 숙지를 하시면서 나의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걸 만들어 보시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마틴 히스보크라는 업홀드 거래소 연구 책임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약식재판 판결 이후에 XRP의 인상적인 개발을 우리는 마침내 바라보고 있다. 뭐 표현 자체가 긍정적이죠. XRP ETP 곧 나오게 될 것이고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활력은 여전하다. 그만큼 XRP가 뭐 최근에도 업그레이드 잘 됐고 워낙 글로벌하게 채택이 많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고 국가 정부들이랑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RP가 한번 소송 이슈만 잘 정리가 되면 얘는 정말 정말 끝판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XRP의 기준 가격, 기준 시점은 언젠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봤었던 이 공무원 15억 익절 요 사례만 보더라도 어떤 특정 기준점 이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익절하기가. 더 욕심을 내다가 망할 것인가, 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런 게 어느 타이밍이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적인 경지에 대해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준점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뭐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다 보니까 그럼 내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 거를 만드는 기준점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는 중장기 대응에 대한 XRP에 대한 신뢰, 비전, 인정 이런 게 내 마음에 확실하면 그냥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 전고점 이하에서는 나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 내지는 XRP는 $10, $100 분명히 할 거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소송 시간이 조금 더 한 타임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확고한 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18년, 20년 이때 막 잘 올라가고 인기도 하도 많아갖고 들어왔는데 막 물렸다가 간신히 분할 매수 대응해가지고 이제 막 수익권이다. 난 진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익절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과 비전과 공부가 돼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면은 내가 지금 홀딩할 타이밍인지 매도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인지 이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막 더 간다 무조건 홀딩해라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나의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시장의 움직임에 내 마음이 불안감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XRP뿐만이 아니고 강세장의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올 겁니다. 계속 이제 그거를 누군가는 패닉셀을 할 거고 누군가는 바이 더 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제부터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XRP를 사례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4월 20일, 23일 요때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시간이 최소한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 길게는 내년까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또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XRP에만 목매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은 좀 덜어내고 지금 잘 달리는 종목들, 잘 달릴 가능성이 수익률이 그러니까 높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본 것만 해도 한 10개, 20개 사이는 제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어떤 수익화를 하는 것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이든 XRP를 다 매도하진 않을 거예요. XRP가 워낙 비전에 대한 확신이 저는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기회 비용을 따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른 종목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더라도 다 매도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스터디를 통해서 리서치의 결과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지금 XRP가 반등할 때마다 익절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타이밍 때가 될 때마다 추가로 매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만 놓고 봐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XRP가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라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세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계속 강세장 국면에서 이익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익절을 할 때 패닉셀을 하게 되고
다 바이더 딥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패닉셀을 하게 되고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막 복잡한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강세장 초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XRP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긴 프로젝트들에서 내가 무지성으로 매수해서 막연하게 펌핑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게 아닌 진짜 신뢰해서 중장기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면밀하게 따져놓고 4848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최소한 구분을 하고 4848은 적절히 하면 되는 건데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들, 중장기 대응 종목들은 요 정도 가격이 되면 어느 정도 팔겠다,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하겠다, 이런 기준점들을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마련을 하면 좋을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반감기 지나고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막 시장 막 비트코인 조정 세게 올 수도 있고 뭐 알트 펌핑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을 때 비트코인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 들어가고 이러면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차트 바라보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막 벌렁벌렁 거리지 않을 때 전략적인 대응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식은 많고 정답은 없으니까 이 투자의 방법에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오답은 조금 우리가 비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더리움 드디어 덴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잘 단행을 했습니다. 이 4,0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덴쿤 포크 이후에 소폭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 어쨌든 1월 달에 지금 이더리움이 1월 1일에 2,20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4,000달러 언저리에 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호지안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셀더 이벤트, 셀더 뉴스 이벤트로서 대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만 바라봐도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들은 여전히 강력하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더리움은 최근 2년 최고 수준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갖고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승인 가능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평을 QCP 캐피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에 승인 거절될 가능성도 있고, 거절됐을 때 SEC가 어떤 걸 명분으로 거절을 했는지, 그리고 지연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승인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뭐 살짝 조정 양상도 보이고 있고 더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2020년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모든 저항선을 지금 한꺼번에 돌파를 하고 있어서 5,000달러 기대된다. 5,000달러라는 건 이제 올타임 하이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게 될지 성공적으로 또 덴쿤 포크까지 잘 마무리를 하면서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의 최대 수혜 종목들이죠. 뭐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대부분 덴쿤 포크 전후로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고, 특히나 재밌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옵티미즘 기반의 유니스왑에서 가스비가 0.01달러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기대했던 덴쿤 포크 이후에 레이어 2 수수료 대폭 감소라는 게 이런 거. 거의 공짜인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확장성, 더 많은 채택 가능성, 지금까지 느리고 비싸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더리움 채택을 약간 주저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어쨌든 최대 디파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유니스왑에서 이 수압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스비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옵티미즘 기반의 유니스왑에서 가스비 0.01달러, 와 거의 공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왑의 설립자 헤이든 아담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더리움은 확장 중이다. 이 덴쿤 업그레이드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축하성 멘트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간단치 않아요. 지금 일일 활성 주소수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23만 개, 사상 최고치, 21연속 100만 개 이상. 이것도 대박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데 덴쿤 포크의 어떤 수혜를 또 받게 되겠죠. 폴리곤도.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표 주자라는 거,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 폴리곤 정도도 대응하기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곤이 최근 주요 장기 저항 라인을 돌파한 알트코인이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총 1200달러 이상 가치가 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1200달러, 지금 120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곤의 시세가 10배 정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10배 갈지, 뭐 2배 갈지, 뭐 10배 이상 갈지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 강세장 비슷한 상황에서는 21배나 갔었더라. 뭐 이런 것들 재밌는 상황입니다. 체인링크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 9월부터 체인링크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체인링크 아발란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수익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체인링크가 몇 달 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지금 또 다시 의미 있는 흐름을 또 포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밌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뿐만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완성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3월에 CCIP 수익이 이제 3월 중순인데 벌써 75만 달러. 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블록체인 혁신, 체인링크의 대표 기술 CCIP, 이게 지금 돈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그래서 이제 막 얼리 어답팅의 단계인데,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얼리 어답팅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체인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체인링크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비트코인 페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체인링크의 퍼포먼스인데 아직도 바닥 구간이에요. 아직도 바닥 구간이라서 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급격한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링크 BTC 주간 차트에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홀더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서 중간중간 대응을 하시면 수익화를 충분히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초기 지금 신규 진입하실 때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잘. 신규 진입은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들어갔다가 조정 오면 바로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트가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글로벌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 이렇게 다니다 보면 1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정 알트코인이 몇 배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무지성 매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배, 100, 막 이런 뭐 20배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종목이 뭔지, 그 종목이 뭔지 정도는 체크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그냥 누구 건지도 기억 안 나는데 5배에서 10배 이번 강세장에서 5배에서 10배 가능한 프로젝트가 솔라나, 아비트럼, 니어 프로토콜, 체인링크, 폴리곤, 최소 10배에서 20배 가능한 게 인젝티브, 우, 패치, 플로키, 팬텀, 그리고 50배에서 100배, 이거 민코인이겠죠. 뭔지도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숫자는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숫자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성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무지성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닥쳐서 갑자기 막 40% 50% 마이너스로 폭락했을 때, 그때 내 멘탈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0배, 100배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 답이 없는 상황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물론 최대한 겪지 않아야 하겠지만,
과거 경험상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배 갈지 10배 갈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솔라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대장, 아비트럼,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어떤 굉장히 비전적인 종목, 니어 프로토콜, AI 트렌드와 맞물려서 관심받는 종목, 체인링크 상호 운용성의 대표 주자, 폴리곤 매틱,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주요 상징적인 종목,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얘들은 적어도 이번 강세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올드한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록체인 혁신 기술을 적용시키면서 글로벌 채택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아발란체 정도도 포함시켜서 긍정적인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번 강세장에서 새롭게 어떤 의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종목들, 인젝티브, 패치, 플로키, 지그, 팬텀 이런 종목들, 사실 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저는 끄덕끄덕 하거든요. 이게 10배가 갈지 20배가 갈지 2배가 갈지 5배가 갈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젝티브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던 인젝티브의 퍼포먼스, 패치가 최근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 이유와 배경들, 당장 패치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고, 우리 팬텀 여러 번 짚어봤었고, 플로키 같은 경우에도 민코인의 어떤 세 번째, 네 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플로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민코인 선수들 중에서는 꽤나 이렇게 높게 평가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로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젝티브나 패치나 팬텀 같은 종목은 전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0배가 갈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20배가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이미 하고 있거나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치가 갑자기 제가 패치를 요 종목 되게 흐름도 예쁘고 펀더멘털 좋다고 말씀드렸던 데가 1달러 아래였을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달러 근처까지 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1달러 중반까지 내려오더라도 저는 안 건드릴 거예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패치 정도는 아무리 한 50% 가격이 빠지더라도 전 흔들리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공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말 많아요. 요즘에 어떤 코인 10배 간다 100배 간다 막 희한한 얘기들 많은데, 특히 여기 지금 50배 100배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 하나도 몰라요. 어떤 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관심을 가진 개인의 기준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준점은 최소한 차트적인 흐름을 비롯해서 펀더멘털과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완성도를 보였거나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장기 대응을 할 때 편해요. 엔간에서는 그냥 익절하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냥 바이 더 딥 하는 거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종목들을 전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린 것들 아무 준비 없이 리서치 없이 매수하시면은 분명히 잘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한 30-40% 정도의 조정이 왔을 때 마음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리서치는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허망한 숫자들이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 100배 갈지 10배 갈지 2배 갈지. 상승률을 감히 예측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숫자에는 최소한 좀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리서치를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덜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숫자 보고 10배 간다는데 한번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조금 가급적이면 꼭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폴리곤만 하더라도 오늘 살짝 조정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차트 잠깐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에, 남들이 뭐 좋다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상황은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은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도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거 크립토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함께 조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같이 이번 강세장을 좀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